네,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행정법 총론 심화이론 출제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본이론 출제 키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이제 좀 판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이론 출제 키워드 잘 듣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장 행정 요건 심리는 소송의 가능성을 심사하는 거죠. 2번 본안 심리는 처분 요건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요건 심사는 소송 요건 심사하고 본안 심리는 처분 요건 심사하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요, 처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3번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판결을 받고,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처분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거죠. 위법하다는 거고, 위법하면 취소하게 되니까 취소하는 판결은 인용 판결입니다. 요거 사람들 많이 실수하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소송 요건, 처분 요건 구별을 잘 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5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조례 만드는 것은 지방의회죠. 지방의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종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행정권을 지역적으로 분담시킨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 의미에서는 법의 일종이니까 입법이 되겠죠. 형행, 실입 이렇게 되겠죠. 6번 토지 수용 재결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건데 토지수용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청이 하죠. 그렇다면 형식적 관점에서는 행정이 되지만 실질적 관점에서는 사법이 되죠.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 되는 거죠. 7번 통고초분은 형사재판에 가름해서 벌금이나 과료에 가름해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죠. 그럼 형식적 관점에서는 행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 관점에서는 분쟁 해결이다 보니까, 즉 재판에 가름한 거니까 자동으로 재판작용, 즉 사법이 되겠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로서는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이 됩니다. 8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의 통치행위성을 긍정하죠. 개송 그랬죠. 개최 행위는 통치행위지만 그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고 한 대북 송금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개최는 통치행위, 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9번 서훈 취소, 훈장을 줬다가 빼앗는 겁니다. 서훈을 수여하는 것과 다르게 요 취소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고로 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죠. 기득권을 침해하는 권리 침해적 성격이 있으니까 소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10번 신행정수도 건설 등은 그 자체로서, 자, 요 말 그 자체로서 통치행위성이 긍정된다는 아니고 그 자체로서는 부정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갖다가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통치행위고, 신행정수도 이런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다고 그 자체로서 바로 통치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냐 대통령 의사결정이냐 했죠. 그래서 대의 했죠. 그 자체냐 아니면 대통령 의사결정이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11번 침해유보설, 즉 유보의 범위에 관해서 학설 5가지가 있죠. 침권, 급중전 해서 침해유보, 급부유보, 권력유보, 중요사항 유보, 전부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유보설은 행정청이 나를 침해하니까 행정청과 대립해서 자유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행정에 대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급부유보설은 수익적인 자궁도 법적인 근거 필요하니까 평등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럼 행정을 통해서 비로소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대급통 그랬죠. 침해유보설은 행정에 대한 자유, 급부유보설은 행정을 통한 자유다. 침대, 급통, 침대에서 급하게 통증이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번 의회유보는 의회가 즉
세부적 사항도 모두 정해야 된다. 그럼 세부적 사항이냐 중요한 사항이냐 나누는 것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전부 유보설은 중요한 거 아닌 거 안 나누고 몽땅 법률에 유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 유보하고 그 전부 유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3번 행정기본법상, 지금 이제 기본법이죠. 항상 절차법인지 기본법인지 잘 모르겠고, 행정작용은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즉 침익적인 작용,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론상으로는 침익적, 권력적, 중요한 세 가지는 법적 근거해야 된다. 여기에 공통돼 있죠. 하지만 우리 법 자체에서는 침, 권, 중 중에서 침, 중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디까지만 명시되어 있다는 거, 이 권력적이라는 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수신료 징수 의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여부는 본질사항이 아니죠. 징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징수할 거냐, 이건 중요한 사항이지만 누가 징수할 거냐,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할지 타인에게 위탁할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15번 조합의 정관에 사업승인과 신청 시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본질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하면서 인가를 받는다. 그때 동의요건 정하는 것은 즉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규약의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본질사항이지만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정관에다가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본질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제2장 행정법 1번 착오로 인한 관행은 관습법 성립요건인 비과세 관행 아니죠. 알면서 비과세해야 비과세 관행이고 착오로 인한 것은 비과세 관행이 아닙니다.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이다. 역시 비과세 관행이 아니죠.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3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 또는 다른 말로 당해 사건, 그 사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갑사건에서 1심, 2심, 3심 그 말인 거죠. 그래서 3심 판결은 2심을 구속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 동종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갑사건, 을사건은 즉 갑사건의 상급심 판결이 을사건, 하급심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4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동종 사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맞죠? 대법원 판결은 동종 사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재 위헌 결정은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죠. 5번 목적 달성에 기여할 정도의 수단은 적합성이 긍정되죠. 어느 하나의 수단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할 정도면 가능합니다. 6번 필요성 원칙, 즉 필요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적필상 있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그 중에서 필요성이란 최소 침해 수단 선택의 원칙인데 그 판단의 기준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이상적으로 말하면 최대한 보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죠? 최소한 보장은 너무 심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은 아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과소보호금지 원칙입니다. 그 다음 7번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즉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리운전 금지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운송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죠. 이건 심했다고 봤죠. 그래서 운전면허는 대인적이고 운송면허는 대물적이죠. 헷갈리지 마시고. 9번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적극적 요구 사건이죠. 단돈 1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적극적 요구했으니까 죄질이 크죠. 그럼 경찰관 해임 처분은 잘했죠. 잘했으니까 적법이다 그 말이고. 10번 기준치를 0.5% 초과했다. 아주 미미하죠. 수입 녹용 전량 폐기 몽땅 폐기했다.
이게 너무 심하냐? 심하지 않다. 잘했다. 적법하답니다. 왜냐하면 녹용이라는 것은 약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사람이 죽을 수 있겠죠?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11번 학력 기준으로 같은 감원 비율, 청원경찰 인원을 감축한 것은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같은 감원 비율로 인원 감축한 것은 학력 기준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다음 무효인가 취소인가 했을 때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12번 사회적 지위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차등을 두고 있는 조례안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3번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규칙이 행법,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거나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거나 이럴 때는 대외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14번 자기구속의 원칙은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 적용되고 상이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5번 임용 결격자 임명행위는 무효죠.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파악합니다. 16번 판례하면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아니다. 학설은 모든 행정자금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무효도 들어가지만 판례에 따르면 무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7번 폐기물 사업 적정 통보 후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처분이 아니죠. 적정 통보와 계획 변경은 서로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신뢰보호 위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행조치, 후행조치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인 것으로. 18번 종교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 거래 허가 후 한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가다. 서로 다른 처분이죠. 서로 다른 처분이지만 이 경우는 거래 허가 속에 형질 변경 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봤기 때문에 A 처분 해줄게 그랬다가 A 처분 안 해준 것으로서 즉 신뢰보호 위반으로서 위법이라고 본 특이한 판례인 거죠. 그 다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및 환매 약속 후 해제 신청 거부했다. 녹지 없애줄게. 그리고 다시 너한테 되팔게 해놓고 이제 와서 녹지 해제를 거부한 거죠. 녹지가 되면 땅값 떨어지죠. 해제해제에 좋은 거죠. 그걸 거부하니까 이거는 신뢰보호 위반으로 봤습니다. 20번 경계 측량 표지 설치는 사실행위죠. 다만 그 화랑공원구역 공고한 행위는 처분이지만 그 공고한 다음에 경계 측량하고 표지 설치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봤습니다. 21번 귀책 사유의 유무 판단은 수의민도 함께 고려하죠. 그래서 처분의 상대방한테 잘못이 없어도 수의민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즉 건축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건축주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랬었죠. 자, 22번 수익적 처분 취소 시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신뢰보호는 부정되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것은 나쁜 사람인 거죠. 나쁜 놈. 그래서 신뢰보호는 부정됩니다. 법에서 경과실은 착한 사람인 거죠. 신뢰보호 해주는 거고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보호 안 해주는 거죠. 23번 한려해상국립공원 토속 채취허가 사건은 즉 중공, 공익이 중대한 사건이죠. 환경보호라고 하는. 그래서 북한 했죠. 레미콘, 북한산, 한려해상 세 가지는 중공, 중대한 공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4번 신뢰보호 대상은 중요하죠. 위법도 인정된다는 거. 그래서 위법한 수익적 행위라도 함부로 취소가 안 되고 적법한 수익적 행위라도 함부로 철회가 안 되죠. 그러나 자기구속은 적법한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5번
정구장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한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계획을 바꾼 거죠. 행정계획을 바꾼 것은 적법한 것이 원칙이죠. 바꾸지 말라고 요구할 일반 국민의 권리가 인정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적법합니다. 그 다음 26번 교통사고 후 1년 10개월이 지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은, 즉 1년 10개월이 지났는데 이건 특별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실권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규가 폐지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그럴 때는 실권되겠지만 단순한 사고 후 10개월 지났다고 실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권되기 위한 요건이 뭐죠? 장, 신입니다. 장기간 방치할 것, 그리고 신뢰가 형성될 만한 어떤 부대적 사정이 존재할 것, 그런 말인 거죠. 그 다음 27번 학칙 개정 후 실시한 시험에 대해서 개정된 학칙, 즉 신법이죠. 신법에 따른 징계 처분은 부진정 소급표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학칙이 개정되고 그 전에 수강 신청했는데 시험은 그 이후에 쳤죠. 국법 당시에 신청하고 그리고 신법 당시에 시험 쳤으니까 양다리 걸쳤죠. 그래서 개정 전후에 양다리 걸친 것은 부진정 소급표의 문제입니다. 28번 판례상 사실상 공무원 이론은, 즉 결격 사유는 공무원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것이니까 사실상 공무원으로 쳐주자는 건데, 이게 누굴 보호하게 한 거냐? 해당 공무원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처분을 했던 처분의 상대방, 즉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론이죠. 그 다음 29번 임용 결격자 퇴직금 지급 거부 사건은 법률 적합성 원칙이 강조된 겁니다. 즉 결격자 임명은 무효죠. 하지만 그동안 쭉 근무해왔다고 하면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쳐가지고 연금을 줄 것인가, 즉 신뢰보호를 할 것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법한 공무원에게만 퇴직금 주는 거니까 성문법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적합성이 강조된 것이지 신뢰보호가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30번 진입도로 개설 등 기부 체납 의무를 부담으로 거하는 것은 적법하다. 왜? 부당하지 않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31번 국법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법을 정하죠. 자, 이게 진정소급이냐 부진정소급이냐 이걸 모르겠죠. 뭐 가지고 판단한다? 발생이 아니라 종결이죠. 즉 국법 당시에 발생했는데 언제 종결했다는 말이 없으면 국법 당시에 종결한 겁니다. 국법 당시에 다 끝난 거니까 국법을 정한다, 그 말인 거죠. 32번 개발사업 종료 후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럼 뭐죠? 다 끝나고 나서 개정된 거죠. 그러면 진정소급표지. 진정소급은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적용되는 것은 국법이죠. 그래서 개정된 법이 아니라 개정 전 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33번 부진정소급표는, 즉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중대한 사익의 필요가 있으면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소급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가능하죠. 부진정은 되는 게 원칙이는데 중대한 사익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34번 항만공사 허가 후 항만시설 준공 전 법령 개정되었다. 즉 부진정 소급이죠. 부진정 소급은 신법 적용의 원칙이죠. 그럼 개정된 법인데 이것은 부진정 소급의 예외로서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항만시설 사건은 국법이다. 뭐로 했죠? 항구, 그랬죠? 항구, 항만시설은 국법, 이렇게 함께하라고 하셨고. 35번 제재처분은 벌 준다, 제재를 가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이 적용된다. 행위시법은 국법이고 처분시법은 신법입니다. 그래서 제구력 했죠? 제재는 국법, 국법은 행위시법입니다. 31번 위헌결정은 동종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표가 미칩니다. 37번 실효된 법령을 적용하는 문제, 다 끝난 문제를 신법으로 가져오는 것은 추급표죠. 과거 사실을 현재로 가져오는 거, 추급, 쫓아온다.
추적하는 효죠. 추적하는 효과. 38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설치 후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한 구역에서 설치하게 되면 벌을 주는데 법이 개정되면, 즉 가벌성이 긍정된다 부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가벌성을 긍정했죠. 이것은 규제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법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위반 당시 위반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평가가 바뀐 게 아닙니다.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은 나쁜 짓이죠. 나쁘지다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이념 변천이 아니기 때문에 가벌성을 긍정한 사건이었죠. 39번. 상위법이 폐지가 되면 하위법은 실효되고. 40번. 상위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하위법이 있으면 국법은 실효가 되죠. 그래서 폐지가 되면 하위법은 당연히 실효되지만 개정되면 그친 경우에는 개모세, 그래서 상위법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새로운 하위법이 없으면 실효되지 않는데 있으면 신법 우선이니까 국법은 실효됩니다.